먼저 정청래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병원연 새 벽두부터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 그리고 지방선거 시도당 기획단장님을 이렇게 모시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첫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회의인데 이렇게 참여 열기가 높은 걸 보면서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전망이 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정신에 맞게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법사위원장을 할 때 입버릇처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관례국가가 아니다 라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관례라는 이름으로 고쳐야 될 것을 고치지 못하고 그냥 구시대적 과거의 산물이 온전되는 개혁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태에 대한 저의 나름의 질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관례와 구습에 얽매인 그런 공천 룰을 과감하게 고쳤습니다. 당원 당규를 통해서 권리당원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그런 공천 룰을 이미 우리는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1인 1표제를 계속 강조하는 것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헌법 1조와 그리고 보통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나타난 1인 1표에 대한 헌법 정신을 하루속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적용시켜야 된다는 제 나름대로의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 승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무슨 일을 다 해서라도 지방선거를 승리로 우리는 이끌어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동의할 수 있는 공천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그 관리를 제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의 공천 기준의 대원칙은 가장 민주적인 경선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인 경선의 장에서 서로 합의하고 경선을 통해서 승리한 공천 후보에게 같이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승리에 대한 시너지가 매우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6월 3일 지방선거 공천 원칙은 자격이 없는 사람은 예비후보 자격 검증위원회에서 100% 걸러내고 자격이 있는 사람만 예비후보 자격을 주자는 겁니다. 당에서 예비후보 자격이 있어 해놓고 당신은 이러저러한 일이 있으니 예비후보 자격을 박탈하겠소. 이거는 논리 모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비후보 자격 검증위원회에서는 예외 없는 부적격,
이런 것을 철저하게 걸러내고 그 검증의 문을 통과한 후보들에게는 모두 경선의 기회를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 없고 서운한 사람 없고 그리고 신명나게 경선에 참여하고 그리고 거기서 경선 후보로 결정된 사람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만들어서 그 시너지로 지방선거를 승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기득권의 권한을 저는 0% 행사하겠습니다.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시도당 위원장들께서도 가지고 계시는 기득권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내려놓고 권리당원들의 집단 지성의 힘에 맡겨서 1차 예비 경선은 100% 권리당원 경선이니 우리 수준 높은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을 믿어서 권리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드리는 그런 공천혁명을 이번에 이루자고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천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 당원 경선 그리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경선을 하다 보면 공천에 끼어들 수 있는 부정부패, 금품 수수 이런 불법적인 요소가 저는 완벽하게 제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의심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하고도 합리적인 민주적인 공천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자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능하겠어?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동안 당 총재나 계파 보수들이 나눠 갖고 있었던 총선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으로 경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제가 그 경선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한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그런 공천혁명,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 공천혁명이 없었다면 제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일찍이 해보지 않은 공천혁명을 통해서 17대 국회부터 투명한 깨끗한 국회를 만들었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런 지방선거의 깨끗한 공천혁명을, 공천개혁을 우리가 한번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사무총장께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무한도전 사무원칙을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무한도전이란 말을 앞에 붙인 것은 우리는 이 도전에 반드시 벽을 넘어서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제 신년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 나침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철학과 그리고 국정 과제가 아주 명징하게 잘 드러난 명문장의 신년사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꼭 필독해 보시고 이 이재명 대통령의 5년간의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첫 출발을 우리가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라는 각오와 결의를 오늘 다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6년 저 개인적인 생활 신조 다짐의 의미로 불광 불급을 저는 가슴에 받아 안기로 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하는 자세로 적토마를 탄 승리의 기병으로 저는 전국 곳곳을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과 함께 누빌 생각입니다. 우리 시도당 위원장들께서도 이러한 각오로 반드시 지방선거를 승리해내겠다는 그런 다짐을 오늘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도당 위원장님들, 기획단장님들 정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정청래 대표님의 가장 민주적인 경선으로 가장 민주적인 후보를 내서 경쟁력 있는 그런 후보로 지방선거 필승을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현주 최고위원님의 격려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2026년 새해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 그리고 지방선거 기획단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재명 정부 집권 후에 이제 첫 선거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어쨌든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낙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몇 달이 남았고 민심은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당에서 이렇게 좀 다소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 당원들과 열심히 뛰는 분들께 이렇게 좀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추호의 어떤 흔들림도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쇄신하고 바로잡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민심을 항상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이반되는 어떤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의견을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심은 금물이고 민심을 잘 경청하자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에는 황명석 최고위원님의 격려의 말씀 있겠습니다.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기획단장께서 좀 보고하고 또 시도당 위원장님, 기획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토의하고 논의하는 승리를 위해서 이 시간이 중요할 텐데요. 아무튼 정청래 대표님과 당 지도부에서는 올해 지방선거 의미 이 두 번 강조해도 중요성 다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히 17개 시도 전 지역에서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지만 여건상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략 지역까지 포함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잘 지혜를 모으시고 대표님과 지도부는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지원 최고위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요 며칠 계속 언론지상에 지난 지선 관련해서 조금 좋지 않은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심려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은 시간을 오히려 이번을 쇄신의 기회로 삼으면 아직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은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들과 단장님들 많이 노력해 주셔서 다시 당원분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앙당 사무총장님이자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장님이신 조승래 총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이따가 비공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것 같아서 지방선거 공천 기조 및 원칙에 대해서 인사말 대신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거에 있어서는 공천이 곧 선거입니다. 공천을 어떻게 여하이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부의 잡음도 최소화할 수 있고 가장 경쟁력 있고 유능한 사람을 국민들에게 우리가 공천하고 제시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국민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정당이 정말로 유능하고 안정적인 정당이다라는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 당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 곧 선거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뭐 앞서 뭐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천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어떤 개인의 소위 보이지 않는 손 혹은 개인의 어떤 입김이 작용되는 그런 공천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온갖 탈법, 불법, 편법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철저하게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도전 사무 원칙을 적용하겠다. 4가지가 없는 공천입니다. 첫 번째로 부적격 후보자를 철저히 거르는 부적격 후보자 제로, 그러니까 검증을 강화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제시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두 번째로는 억울한 컷오프가 없도록 하겠다. 억울한 컷오프 제로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적격 후보자를 철저히 걸러낸다고 한다면 그렇게 걸러진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컷오프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컷오프 제로를 하겠다. 그리고 낙하산 공천을 제로로 하겠다. 어떤 권력자가 그게 중앙당 대표이든 시도당 위원장이든 지역위원장이든 낙하산을 통해서 특정 인물들을 심고자 하는 시도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낙하산 공천 제로. 그 당원 주권 기반의 현장 중심 공천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께서도 전략 공천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번째로 불법 심사 제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이제 편법이나 혹시 이런 거 말고 불법적인 심사들이 진행되는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 공천 제도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입한 제도가 공천 신문고 제도입니다. 시도당은 광역 기초 의원들에 대해서는 전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격 심사부터 공천 관리, 재심까지 전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걸르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 어찌 보면 3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사실 그 약간 공백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공천 신문고 제도를 통해서 광역 기초 의원들이 억울한 컷오프가 된 것은 없는지를 한번 중앙당 차원에 들여다보는 그런 것도 좀 하겠다는 취지로 불법 심사 제로, 공천 신문고 제도 도입 이렇게 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무한도전 사무 원칙을 적용해서 하겠다. 부적격 후보자 제로, 억울한 컷오프 제로, 낙하산 공천자 제로, 불법 심사 제로 이렇게 사무 정책으로 공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가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되고 시민들에게 판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공천제도를 설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시도당 위원장께서도 또 시도당 지방선거 기획단장들께서도 물론 시도당이 갖고 있는 권한은 분명히 당연히 저희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공천 원칙과 기조가 중앙당과 시도당이 함께 기조를 유지해줘야 국민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올 한 해 이제 5달 남았으니까 최대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천에 대한 대략적인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중앙당에서는 그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격심사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지금 사실상 공천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 1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격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미 이제 공천이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 목표는 4월 중순까지 공천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이제 14일 동안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전에 후보 등록 기간을 포함하면 사실 5월 15일부터 사실상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한 달 전에는 후보를 확정해서 우리 후보자들이 충분하게 시민들과 호흡하고 대화하고 의견을 듣고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4월 중순에는 공천을 다 완료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계획에 따라서 로드맵을 좀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도당에서도 그 스케줄로 염두에 두셔서 공천 프로그램 일정을 좀 설계하시면 되겠고요. 세부적인 일정들을 잡을 때는 우리가 광역단체장 경선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경선 등 이게 서로 잘 맞물리면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 세부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시도당과 또 구체적인 일정들은 조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책과 공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미 우리는
6개월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각 광역 기초별로 했던 대통령 공약이 있습니다. 그 공약이 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든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책과 공약을 설계를 하되 현재 지방선거 기획단에 정책 공약 분과가 있는데 이 정책 공약 분과를 확대 개발해서 공약개발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서 시도당과 함께 정책과 저희 공약 같은 것들을 설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별히 최근에 대통령께서 각별히 5극 3특을 강조하시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까지 포함해서 지역의 아주 획기적인 전략들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략을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에 우리 시도민들에게 전략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촘촘히 좀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고 중앙당에서도 승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 시도당에서 요청하시는 그 지원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승리하는 지방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성래 지방선거 공천기획단장님의 중앙당 공천기획단장님의 공천기조, 공천 로드맵 그리고 공약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실행으로 옮기자는 그런 결의를 다지는 뜻에서 다 함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발언권 주세요. 잠깐 마저. 네, 그 사무총장이 잘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가 하나 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5월 21일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입니다. 그러면 한 달 전 4월 20일까지는 공천을 마무리한다. 후보를 결정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4월 20일까지 마무리하려면 역순으로 경선을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심사를 언제 해야 되는지 예비 후보 검증을 언제 해야 되는지가 거기에 따라서 역순으로 다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4월 20일까지 공천을 끝낸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도당에서는 여기에 맞게 역순으로 타임 스케줄을 짜면 처음부터 뭘 할 것인가. 근데 당연히 예비 후보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검증을 하고 예비 후보 자격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는 경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월 20일까지 시도당에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아마 역대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입니다. 가장 빠른 공천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공식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타임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도당에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 공천 프로세스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타임 스케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도당 위원장을 대표해서 강준영 세종시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과 지역에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것 오늘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혹시 이제 지방선거 치를 때까지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 또 지방선거 기획단장님들 종종 뵙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장님. 예. 어쨌든 그 공동체 리더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장도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의식과 또 주요 과제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우리 지방 정부의 장도 또 광역의회, 뭐 기초의회 다 포함해서겠지만 좀 실력 있고 또 역량이 풍부하고 도덕성도 좋고 품성도 좋은 그런 아주 멋있고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발굴돼서 당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시도당도 중앙당과 기조를 잘 맞춰서 충실히 이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도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대표해서 황희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서울을 경제 중심, 또 중부권을 행정 중심, 또 남부권을 해양 중심의 수도로 개편하는 그런 비전을 발표하셨습니다. 역시 서울의 민심 또한 부동산 문제, 민생 경제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 등 경제 분야에 관련해서 거의 70%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GDP의 80% 이상이 다 도시에서 창출됩니다. 그래서 도시와 수도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특성화시키고 재구조화한다는 것은 국가 성장 동력을 다시 재점검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 민주당 앞으로 내란 종식과 민생 경제 모든 것을 챙겨야 됩니다. 내란 종식이 토목공사에 해당된다면 민생 경제는 건축물을 짓는 건축공사에 해당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만들어주신 토목적 기반 위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근사하고 비전 있고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전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